요단 계곡을 따라 흐르는 요단강. 요단강은 헬몬산 기슭에서 시작돼 갈릴리 호수를 거쳐 사해에 이르는데요. 이스라엘 식수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하고 맑은 물을 자랑합니다. 맑고 풍부한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요단강. 시원한 물줄기는 모두의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레저 장소로도 탈바꿈하는데요. 성지가 좋다. 오늘은 요단강의 근원을 찾아 함께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성경의 땅 이스라엘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현장에 계신 이강근 박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루살렘입니다. 네, 박사님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그래도 이 럭다운 중에도 이 새해라든지 대속절이라든지 초막절 그 사이에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네. 계속 성지가 좋다 촬영을 위해서 다니면서 아주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보게 되나요? 자, 오늘은 이제 이번 편과 다음 편에 이어서 요단강 탐사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의 원류가 되는 그 수원지부터 이제 갈릴리 호수까지의 중간 부분 훌라까지 한번 저와 함께 집중 탐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또 요단강 하면 또 늘 예수님의 세례터만 생각했는데요. 상 요단강과 또 하 요단강의 기준은 어딘가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북부에서 시작된 요단강이 흘러가면서 1차적으로 네,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모이고요. 네, 다시 그 호수물이 흘러 사해로 가는데 이 전체를 요단강이라고 하는데 네, 이 수원지에서부터 갈릴리 호수까지를 이 어퍼 조르단 리버에서 상 요단강, 네. 그다음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까지를 이 아래, 그래서 하 요단강이라고 부르는데 네. 바로 예수님의 세례는 이 아래 하 요단강가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네. 오늘은 이 요단강의 원류를 찾아서 북쪽 수원지를 집중적으로 찾아봅니다. 네, 요단강의 수원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단강의 상류를 찾아서 제일 먼저 간 곳은 헬몬산 기슭의 바니아스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가이사라 빌립보로 알려진 이곳의 샘이 헤르몬 강이라고 하는 강줄기를 따라서 요단강을 이루는데, 여기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고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흘러나온 이 많은 물들이 이 헤르몬 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가서 이 단에서 나온 이 단강을 만나고, 다시 또 이 강은 이 하츠바니아 강을 만나서 드디어 요단강이 됩니다. 그렇죠. 바로 요단강은 이 바니아스 헤르몬강과 단 지역의 단강, 그리고 하츠바니아라고 하는 세니르 강을 만나서 드디어 요단강을 이뤄 갈릴리 호수로 들어갔다가 요단강, 상류 요단강의 수원지 3개 중에 하나인 이 가이사라 빌립보 바니아스 샘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바니아스의 샘은 헤르몬 강이란 이름으로 흘러 요단강을 이룹니다. 이 거대했던 요단강의 상류인 셈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이 겨울철에 흐르는 모습을 지금 제가 잠시 보여드리는데 굉장히 많은 물이 이렇게 흐르고요. 또 여름철이 되면 좀 줄기도 하지만 1년 내내 이 흘러드는 강물이고요. 특히 이제 제가 이곳에서 중요한 것은 물을 실어 나르던 수로를 보시게 되는데, 지금이야 간단하게 철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지만 고대에는 이렇게 돌을 깎아서 1m 단위로 암수로 이렇게 붙이게 해 놓은 것을 보면 물을 끌어가는 시설조차도 거대한 대공사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가이사라 빌립보로 알려진 바니아스 폭포의 이 모습을 보시고, 자 이제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이 물이 흐르다가 어느 시점에서 거대한 폭포, 지금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바니아스 폭포라 해가지고 방문했었을 거예요. 바니아스에 오면 가이사라 빌립보의 샘을 보고 그리고 바니아스 폭포를 보고는 그냥 버스를 타잖아요. 근데 원래 이 지점에서 다시 이 헤르몬 강을 따라서 돌아오는 코스가 또 45분짜리 코스가 네. 있어요. 오늘은 요것도 한번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 아마 이스라엘에서 물길 따라 걷는 최고의 길이 바로 이제 이 바니아스 폭포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좁은 바위 협곡을 지나는 것을 이것을 이제 이 다리를 공중에 매달린 다리를 만들었는데 보시죠. 아마 성지 순례 중에 이 바니아스 폭포를 보시면서 얼마나 감탄해 하셨는지요. 정말 맑고 깨끗한 물이 이렇게 수자원이 바로 되어서 이 바니아스 폭포의 물은 다시 흘러서 단 강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흘러 핫즈바니아 강을 만나 요단강이 됩니다. 네. 자 보시죠. 1년 내내 이렇게 엄청난 물이 흐르고요. 특히 이 겨울철 우기 때는 네. 너무나 많은 물이 흘러내리면서 이 물안개가 쳐서 이렇게 쓸 수 없을 정도로 맞아요. 엄청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바니아스 가이사라 빌립보의 헤르몬강 폭포입니다. 아마 이 겨울철 우기철에 다 방문하셨던 분들은 그 엄청난 물 안개의 위력을 좀 보셨을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겨울철의 모습들을 일부 보여드리면서 높이는 막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기가 곳곳에 있는지. 자, 요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100여 미터의 공중 다리, 이 길고 긴 이 물길 따라 걷는 이 트레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물길 산책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이 절벽에 매달아 놓은 다리를 통해서 정말 한 100m 이 걸어가면서 형형색색의 자연 속에 묻혀 흐르는 그런 물을 볼 수가 있고 제가 좀 빨리 돌렸습니다. 이야, 정말 이스라엘에서 아마 바니아스 폭포를 방문했었어도 그 남쪽에 바로 붙어 있거든요. 이 공중 트레일을 보시기는 쉽지 않았을 터인데 꼭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꼭 이 길을 걸으세요. 정말 깊은 바위 이 밑으로 흐르는 이 강한 물줄기, 아마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유명한 중에 랍비 하나입니다. 아키바의 제자가 아니 물이 연약하고 약한데 어떻게 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서 결국은 이 엄청난 바위를 파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맞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한 방울 한 방울 물방울이 떨어지듯이 조금씩 공부해 나가다 보면 물방울이 바위를 캐내듯이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세계를 파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연구하라는 유명한 랍비 아키바가 바로 이 흐르는 물을 보고 한 얘기죠. 2000여 년 전 대랍비의 명언을 깊은 물길을 따라 걸으면서 되새겨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물길 트레일이 있었는지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이것이 바로 이 성지가 좋다가 이스라엘 구석구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장점인 것 같아요. 헤르몬 강은 이렇게 계속 남쪽을 타고 내려가면서 결국은 요단강을 이룹니다. 네. 자,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 물길을 따라서 내려가고요. 그리고 다음 장소로 꼭 소개하는 곳이 아마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다녀왔었을 터인데 텔단. 아마 텔단 하면 보시죠. 이 인근 지역이 바로 바니아스의 이 샘과 함께 또 하나 굉장히 큰 물길이 이제 형성된 곳인데요. 바로 이곳을 들어가시게 되면 대부분 아니 어떻게 이곳이 이스라엘을 할 정도로 이 최대의 샘, 단일 샘으로서는 중동 최대의 샘이 바로 텔단에 있는 네. 단 샘입니다. 이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이 헤르몬 샘 다음으로 네.
또 두 번째가 바로 이 단샘입니다. 예, 결국은 지금 우리가 요단강의 수원을 찾아서 이 바니아스에 이어서 두 번째 단의 방금 강을 찾아 나섰는데요. 엄청난 물을 봤는데 이 물에 수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제가 이 수원 단, 즉 단 스프링까지 한번 가서 네. 그 원류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부 지역을 방문할 때에 텔단에 방문을 해서 특히 우리가 이제 여로보암 시대 때에 또 이 성전 단 터도 보지만 바로 이 물을 보고 더 감격해. 지금 상류로 가고 있는데 정말 맑고 깨끗한 물이 이렇게 네. 솟아나 갑니다. 이 물이 다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갈릴리의 그 맑고 깨끗한 물이 이스라엘의 아주 주요 수자원, 식수 공급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오솔길을 따라 걷기도 하고 숲속을 따라 걷기도 하고 곳곳에서 물이 솟아나서 흐르는 이 모습, 아마 이스라엘에서 정말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들을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자, 이제 마침내 이 단 강의 이 아주 그 근원을 보시죠. 2억 4천만 큐빅이 솟아나는 그 주요 장소입니다. 바로 이곳이 단샘의 근원지입니다. 이곳을 위시해서 이 일대에서 솟아나는 샘이 연간 2억 4천만 큐빅이니까 정말 중동 최대의 네. 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그 샘이 바로 요단강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단강이야말로 히브리어로 요레드 단, 이 요단강이 단에서 흐르다라는 뜻을 가진 건데요. 바로 이 요단강이 바로 이 단에서 흐른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잖아요. 또 요르단 자체도 요단강을 따라 형성된 나라가 요르단, 아주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를 지금 보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 텔단에 방문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 재단 터로 가기 때문에 좀처럼 방문하지 않는 다른 코스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그 안쪽에 정말 밀림 지역 같은 것을 통과하면 이 간 에덴 동산이라고 이름 붙여진 또 하나의 곳이죠. 정말 이곳이야말로 간 에덴 동산이에요. 보세요. 이 북쪽 텔단에서 솟아나오는 물이 또 이렇게 이 웅덩이를 이루는 네. 곳이 있어서 뭐 아이들에겐 천국이네요. 그럼요. 언제 와도 이스라엘의 이 수학여행이나 방문지를 보실 수 있고 이게 얼마나 이 이스라엘에서 상상하기 힘든 모습을 보셨고요. 자, 이렇게 텔단을 나오면은 이게 뭐냐면 대단위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아보카도예요. 이 아보카도가 특히 물이 많은 지역에서 재배가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요단강가에는 역시 이렇게 이곳에서 재배됩니다. 아보카도를 정말 대단위적으로 재배를 합니다. 네, 정말 이 아보카도가 이 재배될 수 있다는 곳이 이스라엘에 그만큼 물이 많은 곳이고 아주 그 1930년대 40년대부터 단 강의 깨끗한 물을 통해서 이미 양식 이 고기를 생선을 길러내는 곳이 있는데 아주 역사적인 곳인데 제가 한번 데려가 봤어요. 특히 이곳에서는 생선을 잘 다듬어서 팔기 때문에 이 북쪽 지역에 여행을 오셨다가 숯불만 피우면 정말 최고의 이 숯불 요리를 할 수 있는 생선 요리를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제가 이제 방문을 했는데 여전히 어쨌든 이 코로나 기간이긴 하지만은 일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속 가게가 운영이 되었고요. 이 역사적인 1930, 40년대부터 이 양어장을 운영한 모습들, 이 자료 사진들을 보면서 바로 이 단 키부츠의 이 생선 이 양어장을 이렇게 보시고 계시고요. 이게 다 방금 이렇게 잡아서 전시를 파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 키부츠의 이제 볼런티어인데 단 강에서 흐르는 물을 끌어들여서 양어장을 만들어서 굉장히 신기한 거죠. 생선을 직접 이렇게 판매합니다. 네, 제가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일본 몇 개 고기를 사서 마셴 화제
זה פועל ורוד משפחתי. 이 양어장에서 다양한 그 생선을 이렇게 해서 팔고 제가 이제 이 단 강에서 잡은 생선으로 운영하는 식당을 하나 가봤는데요. 야, 바로 이 북쪽에서 최고의 생선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식당을 들어갔는데 이 주인이 바깥쪽을 이렇게 해서 나가봤는데 세상에 이곳이 바로 세 번째로 요단강의 수원이 되는 핫지바니 강. 바로 이 식당 옆을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당은 이 핫지바니 강 옆에 세워진 강가에 있는 이 식당이고요. 제가 이제 주문을 하고 요리가 되는 동안에 잠깐 이 핫지바니 강을 좀 보고 있는데 헬로. 와. 이 특히 이제 우리 좀 엔터테인먼트를 즐기시고 카누라든지 좀 모험을 즐기고 싶은 순례객이 계시다면 이게 이제 타고 1시간 정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하츠마니 강은 또 세니르 강은 네. 이스라엘인들에게 아주 사랑받는 레저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강가에서 네. 고무보트 카누도 즐기죠. 바로 이 강은 이렇게 흘러가서 단과 헤르몬 강을 만나서 그렇죠. 요단강을 드디어 요단강 이룹니다. 야, 정말 연인끼리 또 친한 친구끼리 또는 교회 청소년 단체가 한번 이 요단강을 실제 카누를 타면서 체험할 수 있다면 바로 성지를 느끼는 최고의 아마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자, 드디어 이제 음식이 되어 갑니다. 제가 이제 식당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제 음식을 한번 찍고 싶다. 제가 생선 요리를 시켰는데 이제 불러서 가보는데 이제 마지막 생선을 잘 구워냈고 그리고 막 만든 이제 요것이 제 뭐 제가 늘 이렇게 화려하게 먹는 건 아니지만 단강에서 잡은 생선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주문한 숭어 생선 요리인데요. 이야, 정말 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라블라. 네. 아, 아주 수준 있는 집이에요. 이 향도 좋고, 네, 이렇게 먼저 이렇게 또 이 특별한 이 순례를 좀 하고 싶다면 바로 이 요리를 단체가 드실 수 있다면 아마 또 하나의 좋은 바 살살 녹지 않습니까? 아, 지금 다시 생각나네요. 요단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선물입니다. 최고의 메뉴 라블락. 아마 이제 우리가 식당을 간다면 라블락을 좀 달라고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단 키부츠에서 얼마든지 양어 양식을 하기 때문에 드실 수 있고요. 자, 이제 이 식사를 잘 마치고 계속해서 요단강을 따라 내려갑니다. 지금 이 요단강은 성경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쪽 문화의 이 발상지라 할 정도로 중요한 강인데 이렇게 헤르몬 강이 계속해서 남쪽으로 가면서 이제 곧 단 강을 만나고 그렇죠. 그리고 단 강과 합류한 이 강이 결국은 핫지바니 강을 만나서 요단강의 시작점이 됩니다. 네, 저는 계속 이제 강을 따라 내려가는데요. 헤르몬 강이 단강을 만나고 또 이 두 강이 만난 강이 다시 핫지바니 강을 만나서 드디어 요단 강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강을 드디어 우리가 보게 되겠죠.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것도 요단강이요. 또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몸을 담근 강도 요단강. 그렇게 스프링쿨러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비를 내리게 해서 정말 싱싱하고 풍성한 농산물을 그렇죠. 생산해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요단강이 훌라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겠는데 훌라 골짜기는 요단강이 흐르면서 한때 굉장히 큰 늪지대였던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그런데 1950년대에 이제 강을 강계수를 하면서 돋아볼 수 있는 바로 이 모습인데 제가 이제 이 헤르몬 강을 타고 내려와서 단강이 만나는 요 지점이고요. 저 뒤쪽에 헬몬 강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순례를 가셔서도 보실 수 없는 원류를 찾아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제 바니아스에서 시작된 헤르몬 강이 흘러와서 단 강을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 그렇죠.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이 여간에 이 강을 따라서 수많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휴식 공간이 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곳에는 곳곳에 이렇게 휴식을 찾는 시민들도 볼 수가 있고요. 예, 조금만 더 내려가면 오, ברגל או באוטו? ברגל משם אפשר, כן, בכמה אוטו מסתובב, נכון? כן. יפה. תהנה. תודה רבה. ביי. 네, 아주 평안한 이스라엘의 요단강가를 따라서 난 그런 모습들을 보고 계시고요. 또 진정한 우리가 순례길에 한번 이런 곳을 찾아본다면 더 생생한 성지 현장을 직접 보시게 되고, 바로 이곳이 이제 단강과 헤르몬강이 만나는 지점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또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단강을 만나는 헤르몬강과 만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굉장히 이게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라, 그러나 저에게는 성경의 답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찾아가 보는데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요 지점이 이 네. 헬단의 물과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물이 막 만나는 지점입니다. 두 강이 만나면서 그렇죠. 갑작스럽게 물이 두 배로 불어나서 예, 강한 굉장히 물살을 이루고, 참 커집니다. 보시죠.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바니아스 가이사라 빌립보의 샘과 헬단의 샘이 만나서 이렇게 큰 물줄기를 이루고, 현재는 이렇게 옥토로 개관을 해 놓았고요. 그러나 여전히 오리지널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네, 요단강의 상류에 물이 그렇게 풍부한지 몰랐는데요. 갈릴리 호수의 물이 또 이스라엘의 식수원이라고도 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차지하는 건가요? 네, 원래 처음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었을 때는 사실 갈릴리 호수가 전 국민의 네. 70%를 담당한 최대의 생명의 젖줄이었죠. 그렇군요. 또 요단강 줄기를 보니까 물이 많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던데 아이들이나 또 어른들한테도 천국인 곳 같아요. 맞아요. 이 중동의 땅 이스라엘에서 이 요단강을 따라서 다양한 식당뿐만 아니라 네. 그 요단강을 타고 내려오는 이 카누, 아부카약 이 카누 타기는 아마 이스라엘 최대 즐거운 이 레저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네. 그리고 또 물이 여러 나라의 국경을 따라 흐른다면 물 분쟁도 당연히 있겠네요. 심각하죠. 이 흐르는 요단강의 물을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또 저쪽 건너편 요르단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서로 네. 물을 끌어 가서 이 농업용수나 이 생활용수로 쓰잖아요. 그래서 이 사해가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갈릴리까지 흐른 물이 그대로 사해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요르단이 물을 계속 끌어다 쓰면서 이제는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물이 점점 줄어들죠. 그러면서 또 이 삼국의 분쟁이 크게 이슈화 되진 않지만 아주 현장에서는 치열하게 물 분쟁이 신경전이 있습니다. 요단강 상류가 또 그만큼 물이 정말 많은 곳인데 다음은 어떤 모습을 보게 되나요? 자, 다음 시간인데 오늘은 이 수원지 세 개의 강이 만나서 흐르는 이 훌라 계곡까지를 보여드렸다면 네. 다음 주에는 굉장히 재밌어요. 이 훌라 계곡에서부터 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네. 우리가 베세다, 고라신 또 다양한 그 요단강 하류에 그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또 모습을 드론으로 네. 정말 순례 와서도 볼 수 없는 실감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으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